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형사 범죄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폭력의 개념이 이렇다고 치면 이 안에서 형사 범죄가 되는 거는 이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만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 영역들. 다만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우선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가 하나, 학교폭력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는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없음 내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받은 결정 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뭐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고소한 범죄에 맞춰 법률적 관점에 맞춰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거 진짜 법률적으로 좀 치열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사과문, 반성문,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뭐 이렇게 소년보호 재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 등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호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다가 보호 처분에서 엄중한 처분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년보호 재판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보면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뭐 소년원 송치, 뭐 단기 소년원 송치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재판을 같이 들어갔다가 자녀가 같이 못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우시면서 이렇게 그 법원 직원들한테 뭐 하소연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봤자 어차피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비해 엄중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뭐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